안녕하세요. 여수1번입니다. 2024년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파월이 매파가 됐습니다. 나스닥은 폭락하였고요. 큰 거 한 방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TQQ, XXL 하락할지 안 할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TQQ 52불, XXL 32불에 마감하였습니다. 금리는 동결하였고요. 3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지금 패드는 고용의 둔화, 경기 둔화가 있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모양인 것 같습니다. 성명서에도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2%를 향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확신이 커지기 전까지는 목표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데이터를 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QT는 3월부터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와 QT 속도 조절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QT를 유지할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QT를 조정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은 고용의 악화와 인플레이션 2%에서 고착화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물의 금리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국채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QRA의 오름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단기물은 늘리고 장기물 발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FMC 발표와 동시에 모든 지수는 급락하였습니다. 어제 그래도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발표 후에 실드하느라 다른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심하고 나온 듯 합니다. 모든 기술주들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퀄컴만 좀 살아남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도 안타깝게 하락하였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도 지금 74에서 65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 탐욕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이 시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풋콜 옵션을 보셔도 지금 이렇게 매수 심리보다 매도의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조심할 단계이고요. 장기 투자자는 지켜보시면서 저렴해지면 좋은 종목을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단기 투자자는 항상 눈치를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스닥 100을 보시겠습니다. 과연 17,060포인트까지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1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만약에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 21선도 어느 정도 터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선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일을 깨면은 항상 좀 아래로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았던 S&P 50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일을 터치한 적은 없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4,807포인트까지 여기까지 온다면 좀 하락할 수도 있다. 여기만 터치하지 않고 간다면 다시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1선을 터치하고 내려갈 때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도 15,097포인트 여기를 깨고 내려오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터치만 하고 올라간다면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깨지면 5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부터 21선을 깨고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QQQ는 주봉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7불 아래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괜찮다고 보였는데요. 이 저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407불을 좀 기억해 주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QQQ는 지금 53불에 깼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정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조정 또는 하락이 오면 그때가 다시 담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찬스고요. 아직 좀 비중을 실어서 담기에는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큰 조정이 온다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등 마소도 좀 하락을 해서 5일선, 11선을 좀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90을 좀 지킬 수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조정이 올만했기 때문에 온 거라고 좀 보셔도 편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이 세게 온다 그러면 마소 또는 마소의 1.5배를 좀 저는 모아갈 생각입니다. 마소와 다르게 애플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을 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실적 발표를
잘 하지 못하면 이렇게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차트상도 좋지 않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는 좀 실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0 이하로도 떨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AP도 마찬가지입니다. 24.75불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22.35불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11선을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5일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이 정도는 괜찮은 조정이라고 보이고요. 장기로 들고 갔을 종목이니까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조정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그때 분할로 또 담아가는 찬스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XOX 같은 경우도 아직 매수하기는 조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시장이 안 좋아질 때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무너진다 싶을 때 그때 이렇게 조금 힘내서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OXL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을 터치하고 31.17불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졌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좀 보여진 거고요. 만약에 여기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하염없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또 속수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좀 달리려고 하면 악재들이 가득한 테슬라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오르겠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60억 달러 머스크 보상 패키지도 무효가 나오면서 하락하고 뭔가 좀 좋은 호재가 많이 나와야 할 듯합니다. 무리하게 지금 바닥이라고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혹시라도 떨어질 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밑에도 분할 매수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현금을 확보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앞에서 투자한 거 가지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L에도 지금 8불 이하로 뚫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 염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기보다는 내려올 때마다 차근차근 분할 매수는 괜찮겠지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직 큰 거 한 방이 남았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있죠. 매수 찬스는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셨다가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